쌤, 오늘은 어디 운동하세요? 오늘은 가슴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이 운동은 우리가 풀오버라고 하는 운동이고, 덤벨 풀오버를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전거근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함인데, 전거근이라고 하면 이제 가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얘의 주된 기능은 날개뼈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지고 오는 전인 움직임을 쓸 때 앞으로 전방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쓰는 전거근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두 번째 기능은 전인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려주는 상방회전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 가슴을 쓸 때 훨씬 더 전방에 있는 근육들, 무리근들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거근부터 활성화 시켜놓고 풀오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풀오버는 등 운동만 되는 줄 알았어요. 각도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느 부위에다 포인트를 주고 하는 거 다른데, 보통 등 운동할 때는 너무 앞으로 전인을 강하게 시켜놓고 진행하기보다는 어깨를 좀 박아놓은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좀 더 길게 가져가서 대원근이나 광배근까지 늘려주는 케이스로 진행을 많이 하고, 요거는 내가 정수리 위치까지 가서 전방에 있는 근육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상까지만 갔다가 끌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리를 내리게 되면은 복부가 쉽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려서 복부를 잡아서 약간 복직근에도 텐션을 주게 되면은 전거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쌤,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 뭔가 풀오버 하기 약간 무섭거든요? 약간 주의사항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풀오버를 이제 가슴 운동 전에 선행 운동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어깨 포지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방으로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어깨가 뒤로 박힌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면 근육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두 번째는 풀오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어깨가 좀 불편하신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상체 근육을 무리근으로 잡아갈 수 없는 가동 범위까지 상완이 넘어가게 되면은 놓치는 순간 우리가 어깨가 탈구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복부의 힘이 좀 풀려지면서 무게가 너무 강하게 뒤로 토크가 걸리면서 빠뜨려버리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는 거. 보통 저는 정수 이상 잘 넘기진 않아요. 네.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정수 이상 좀 넘겨나가게 되면은 가지고 들어올 때 팔 힘을 너무 많이 써야 돼.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늘려주는 게 제일 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는 풀오버 할 때 팔이 넘어갈 때 이 반대쪽 아랫배를 약간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을 내주시면 좋아요. 아랫배가 같이 떠버리게 되면은 상체 흉곽이 너무 강하게 열려버리면서 복직근에 대한 힘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잡아서 넘길 때는 약간 아랫배를 찍어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아랫배는 아랫배대로 눌리고, 내가 이 저항값을 위로 올라가서 하니까 두 개가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상체 가운데 있는 근육들이 나가는 케이스. 예, 그 와중에 전거근도 쓰이고 가슴도 쓰이고 복직근에 힘도 들어온다. 예, 그래서 올바르게 코어통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슴 운동할 때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제가 몸에서 가장 큰 약점이 가슴 근육이기 때문에 가슴 안쪽까지 정확하게 가슴을 잘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거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세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쌤, 첫 운동은 인클라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인클라인으로 약간 진행하는데, 약간 로우 인클라인으로 진행하고 너무 많이 올리진 않고, 저는 한 20도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진행을 하는데, 완전히 플랫한 상태에서 진행할 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로우 인클라인을 선호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깨 견봉 위치가 완전히 바깥쪽 열려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 플랫한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게 되면 좀 전면 어깨의 개입도가 좀 강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클라인을 주게 되면 내가 누웠을 때 어깨 포지션이 눌리는 각이 좀 더 세지기 때문에 좀 더 가슴 면적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로우 인클라인을 선호하는 편이고, 물론 플랫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느꼈을 때는 제 몸 구조상으로 로우 인클라인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남성분들도 가슴 중에서도 윗가슴 채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윗가슴이 굉장히 볼륨감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저는 로우 인클라인을 선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세팅을 먼저 진행했을 때는 누웠을 때 바의 위치가 내 이마 내지 한 코 이쯤에 있어야 돼. 바가 너무 내가 몸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와중에 얼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제 렉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2.9가 좀 이격을 준 상태에서 자 그립 잡고요. 그 상태에서 밀어넣어서 약간 가지고 와서 진행하는 겁니다. 쌤. 네. 저는 가슴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가 제일 어렵던데 뭐 꿀팁 그런 거 있어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벤치프레스 꿀팁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클라인으로 진행할 때 케이스인데 우리가 플랫 벤치프레스에서 바를 밀 때는 그냥 수직으로 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인클라인은 내가 몸통 각도가 약간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밀게 되면 바가 점점 명치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가 몸에서 내가 쇄골 라인, 윗가슴이 있는 이 쇄골 라인 쪽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서 그만큼의 범위각을 이제 어깨에서 부담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 좀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쇄골각으로 벌렸으면은 그대로 밀 때도 약간 저는 살짝 턱 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위로 올려주는 느낌을 내줘야 옆에서 봤을 때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나옵니다. 상체가 누워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바의 움직임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남성분들 내지 여성분들도 벤치프레스나 숄더프레스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에 배워놨던 숄더 패킹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깨에 후임 하강시켜서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밀어주세요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냐면 우리가 이제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기시점, 시작하는 부분이 가운데 명치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데가 이두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두를 기점으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나고 이두가 가까워지게 되면 수축을 하는 구조인데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견갑을 뒤로 모아놓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0 시작하는 구간 0이고 끝자락이 10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미 0에서 한 1, 2, 3 부분을 이미 늘려놓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근육을 쓸 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는 4부터 10까지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는 1, 2, 3 구간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보통 안쪽에 가슴까지 볼륨감이 찰 수가 없는 케이스. 그런 분들 보통 보면은 운동할 때 강하게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벤치 누우셔서 처음에 약간 옆에 와서 찍어주시면 처음에 눕자마자 어깨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 안정성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슴 운동에 대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패킹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팁들은 제가 다음 세트 진행하고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쌤, 네. 내가 가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후인 하강 말고도 체스트업이 중요하다 배웠거든요. 네. 이거랑 흉추 신전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헬린이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흉추 들어주세요, 체스트업 해주세요 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체스트업을 한다 해가지고 가슴을 그냥 무작정 드러내는 거에다 포인트를 많이 주게 됩니다. 물론 가슴이 들리는 거는 맞는 표현이지만 내가 올바른 코어가 안 잡힌 상태에서 가슴이 들리게 되면 고중량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요추에 대한 부담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몸을 아치를 그린다는 게 흉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복부를 잡아놓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복근을 약간 쪼아두는 거예요. 누가 주먹으로 내 배를 때리게 되면 약간 긴장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복직근에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횡격막을 약간 들어주는 건데 그냥 코로 호흡만 들이마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엄청 과도하게 신전을 걸지 않았지만 복부를 약간 잡아놓은 상태에서 흉추만 들어도 쇄골각이 올라가면서 상태 들렸죠. 이 상태에서만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흉추를 드러내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그냥 코로만 호흡을 들이마셔서 횡격막을 약간 들어준다라는 개념까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립을 되게 세게 쥐고 진행을 하는데 자 무게를 받을 때는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 있는 쪽에 척골신경에다 무게를 얹어주고요.
밀어낼 때, 수축할 때는 엄지검지에 있는 요골신경을 좀 촉진해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근육을 강하게 수축할 때는 엄지검지를 쥐어짜면서 밀어주게 되면 이두가 좀 더 안쪽으로 강하게 붙어주면서 가슴이 안쪽까지 수축하는 능력이 세지고요. 반대로 이완할 때는 척골에 걸어주고 바깥쪽으로 벌려주게 되면 상완골이 바깥쪽으로 빠져주는 기능이 세기 때문에 올바르게 또 이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내릴 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무게를 받아서 전문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상완골을 우리가 외회전하고 내회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무게를 받아주고 밀을 때는 엄지검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내준다 라는 개념으로 운동하시면은 조금 더 근육에 더 올바른 수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무게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쌤, 제가 아까 전에 운동하기 전에 봤는데 쌤 들어가기 전에 엉덩이가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네요? 포지션이? 바를 뽑을 때.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고중량이 올라갔을 때 어깨 안정성을 좀 챙기려고 하는 건데 어깨가 박힌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뽑아서 가져올 때는 이제 저중량일 땐 가능한데 저도 고중량일 때는 이 어깨를 기점으로 바가 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무게가 걸리는 게 세지겠죠. 그래서 부상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어서 바 바로 아래에 어깨가 들어갈 수 있게 약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와 어깨가 수직선상으로 위치해서 정확하게 무게를 받아주고 내려와서 다시 엉덩이를 내려주는 식으로 저는 언렉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운동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가동 범위를 엄청 많이 내리진 않죠. 네, 보통은 이제 가슴을 다 찢고 올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람마다 근육을 쓸 수 있는 그 근육의 건의 길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너무 고중량 올라갔을 때 너무 과도한 가동 범위를 가져가려 하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부상 위험도가 제일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가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느낄 수 있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운동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상을 안 당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보디빌딩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립 운동이라 하면 내가 근육에 움직이는 그 모든 그 구간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너무 과도한 가동 범위는 좋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스트레칭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상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마다 스스로 자기가 어깨가 편한 위치까지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저도 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예.